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님은요,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서 요즘 매일매일 악몽 같은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역시 배우자의 바람은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게 하는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살 아이를 둔 38살 엄마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저희 남편 때문인데요. 남편은 저와 동갑인데 20대 초반 젊은 아가씨와 바람을 핀 것까지 모자라서 임신까지 시킨 상태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임신시킨 아가씨와 헤어지겠다며 이혼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네요. 이혼 소송을 해서라도 남편과 헤어지자고 굳건하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아빠를 따르고 좋아하는 아이를 보면 또다시 마음이 약해지는데요. 저의 사연을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 10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 불타는 사랑을 하고 30대가 될 때까지 헤어졌다 만났다를 여러 번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이 30대에 들어서고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는 정말 자주 싸웠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과 연애할 때 몇 번이나 헤어지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20대 후반에 힘들게 취업한 대기업을 6개월도 안 되어서 힘들다며 퇴사를 했고, 그 후에도 회사 생활은 본인과 맞지 않다며 불안정한 경제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을 10년 가까이 오랫동안 만나기는 했지만 안정적인 직장이 없다 보니 결혼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았고 제가 먼저 여러 번 헤어지자고 했던 것 같네요. 남편은 경제력 빼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다 좋았는데요. 오랜 연애를 통해 제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다 보니 저에게 잘 맞춰주었고 다정다감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가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남편과 헤어지고 한동안 혼자 지내보기도 했지만 오랜 세월의 정이 무서운지 남편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결심할 때쯤에는 남편이 중소기업에 이직을 한 상태라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백수가 아닌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다고 하자 저희 부모님께서는 심하게 반대를 하셨는데요. 특히 친정아버지께서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셨고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넘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한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는 남편의 성향을 알고 나서 반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수연아, 남자가 결혼하고 나면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네 남자친구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구나. 아빠는 네가 힘든 결혼 생활 하는 거 바라지 않아. 남자가 가장 노릇을 해야지 여자가 가장 노릇을 하면 되겠니? 아빠, 저 그 사람하고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10년을 가까이 만났어요. 눈빛만 봐도 서로 뭘 원하는지 알 정도로 결혼만 안 했을 뿐이지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그동안은 혼자서 생활하면서 자유롭다 보니까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면 저와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면 분명히 달라진 모습 보여줄 거예요. 저를 믿고 그 사람과 결혼 허락해 주세요. 그때는 제가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 보니 결혼하고 나면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 같은데요. 결혼에 대한 굳건한 의지가 느껴졌는지 친정아버지께서도 결국에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힘들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3개월 정도가 지나자 남편이 그나마 다니고 있던 중소기업도 그만두더라고요.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차로 1시간 반 정도 되었는데 회사가 멀어서 도저히 못 다니겠다는 이유로 저와 상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에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여보, 나 내일부터 회사 출근 안 하기로 했어.
집에서 너무 멀어서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6개월 동안 회사 다녀보니까 별로더라고. 직원도 많지 않고 1, 2년에 망할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먼저 그만둔다고 말해버렸어. 잘했지? 주말 내내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회사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그만둔다는 거야. 우리 아빠가 결혼 전에 여보한테 했던 얘기 잊었어? 결혼하고 나면 남자가 가장으로서 책임감 가지고 집안을 이끌어야 한다고 하셨잖아. 우리 아버지하고 남자 대 남자로 약속했으면서 결혼하고 3개월 만에 회사 그만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는 게 뭐가 그리 당당한 건지 제가 화를 내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다니는 회사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앞으로 회사 생활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곳으로 취업하면 되는 거잖아. 내가 회사 다니는 게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하면 여보야말로 나를 안쓰러워하고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제가 본인을 100번 이해해주기를 바랬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경영 상황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남편이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었고 그런 회사를 다니는 게 남편 입장에서는 심적으로 힘들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편을 이해해주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남편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거리니 너무 한심해서 도저히 못 봐주겠더라고요.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하겠다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같이 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붙잡고 있는데 가끔 제가 방에 들이닥치면 머리를 식힌다며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경제활동은 하지 않고 집에서 먹고 놀기만 하는 한량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 집에 있으면 집안 살림을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처음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제 눈치가 보였는지 설거지를 하는 척 하더니만 제가 회사를 다녀오면 늘 방에 처박혀 있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빨래도 쌓여있고 심지어 먹고 나서 치우지도 않아서 집안 곳곳에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걸 보니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당신 매일같이 집에 처박혀서 뭐 하는 짓이야? 이력서 올린다고 말만 하고 취업하겠다고 몇 군데 지원한 건데 집에 있으면 청소라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 그게 가장이야? 백수 건달이나 다름없지. 뭐? 백수 건달? 당신 말 너무 심하게 한다. 돈 그까짓 거 밖에 나가서 벌어오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하늘 같은 남편한테 백수 건달이라고 막말을 하는 건데 나중에는 이혼하자는 소리까지 나오겠다? 아이고 무서워라. 저는 속으로 남편을 한 대 갈구고 싶었습니다. 뚫린 입이라고 백수 건달이라는 말이 기분 나빴는지 저한테 대들면서 말까지 비꼬는데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결혼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될까봐 두려워서 몇 번이고 남편과 헤어지겠다고 마음먹었던 건데 우려했던 게 현실이 되고 나니 제 자신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그 이후로도 6개월 동안은 백수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갑자기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족 누구 한 명도 예상치 못했던 아버지의 죽음이라 너무나 당황스러웠는데요. 평상시 매일같이 운동하시고 지병을 앓았던 적도 없으셨던 아버지였기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자 운영하시던 회사를 가족들 중 누가 맡게 될 것인지 가족회의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 제가 맡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회사에 사내 이사로 직함이 올라가져 있긴 했지만 이름만 회사에 올라가 있으셨지 실제로 회사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자식은 저와 남동생밖에 없었는데요. 남동생은 직업이 경찰이라 특수 직종이었고 아버지와 비슷한 계열의 제조회사를 다니던 제가 회사를 맡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회사를 물려받게 될지 상상조차 못했네요. 그리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200명이 넘는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니 무섭고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백수 생활을 하던 남편에게 아버지 회사를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아버지 회사 감당하기에는 지금 상황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 내가 회사에 적당한 자리 여보 줄 테니까 여보가 회사를 배우면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여보가 딱히 하는 일도 없어 보이고 언제까지 집에서 이렇게 빈둥대고 있을 수도 없으니까 말이야. 알았어. 나도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고 여보 혼자 회사 운영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더라. 이제 나도 정신 차리고 회사 출근하면서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다른 사람보다 남편이 옆에서 도움 주면 여보도 든든할 거 아니야. 우리 함께 잘해보자. 그래도 남편이라고 저를 위로해주고 함께 아버지 회사를 잘 운영해보자고 이야기를 해주니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아버지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이번만큼은 남편도 저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싶었는지 아버지 회사 일을 배우면서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3년 넘게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좀 더 저에게 힘을 실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3년이 지나고 남편을 과장해서 이사로 승진시켜 주었습니다. 남편도 이사로 승진되고 3년 동안 회사에서 애쓴 게 보람이 있었는지 좋아하더라고요. 여보, 이번에 나 승진할 때 여보가 힘 좀 많이 썼다며? 직원들이 내가 남편인 거 뻔히 아는데 나만 이렇게 특별 대우해줬다고 뒤에서 욕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도 여보가 나 승진시켜준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회사에 보탬이 될 테니까 믿어줘. 그래, 여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엉덩이 붙이고 오랫동안 회사 다녀준 덕분에 나한테 큰 힘이 됐어. 그곳에 대한 보상이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해. 저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앞으로도 아버지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고 남편이 이제는 마음을 잡고 회사를 다니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로 승진을 하고 나니 남편이 슬슬 태도가 돌변하더라고요. 평상시 운동도 잘 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퇴근하고 나서 테니스 동호회 모임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고 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회사 퇴근하고 나면 그 건강 생각해서 운동 좀 하려고. 회사에 앉아만 있으니까 좀이 쑤시기도 하고 살만 찌는 것 같아서 살도 뺄 겸 테니스 치러 다니려고 하는데 괜찮지? 저는 사실 남편이 운동을 하는 것에 반대를 하고 싶었는데요. 땀을 내고 운동을 하는 게 좋긴 하지만 평일에는 회사 퇴근이 저녁 7시 정도 되는데 끝나고 운동하고 집에 오면 너무 늦은 시간이 될 것 같아 달갑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 3년 동안 열심히 회사 일을 해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흔쾌히 운동을 허락해주기로 마음먹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제는 우리도 30대 중반인데 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겨야지. 그런데 여보도 알겠지만 내가 이제 35살이 넘어서 노산인 거 알지? 우리도 이제 아기 가져야 되는데 매일같이 운동한다고 늦게 들어오면 안 돼? 알겠지? 저는 사실 결혼하고 2번 정도 유산을 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신혼 초에 1번, 아버지 회사를 맡게 되면서 1번, 그렇게 총 2번 유산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그 당시에 서로 아이를 갖자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테니스 운동을 시작하면서 삶의 활력소가 되었는지 운동을 하고 오는 날이면 항상 기분이 좋더라고요. 보통 평일에 2-3번 정도 테니스 동호회에 나갔는데 회사 퇴근 후 운동을 하고 오면 저녁 11시쯤이 되었고 집에 돌아오면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저녁을 먹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면 본인이 알아서 저녁을 미리 챙겨 먹고 오면 좋으련만 밥은 꼭 집에서 먹더라고요. 때문에 저는 남편이 운동하고 늦게 들어올 때면 늦은 시간에 저녁을 챙겨주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운동을 시작한 지 5개월쯤 되었을까요? 남편이 열심히 운동을 시작한 덕분인지 저희에게 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번만큼은 유산을 하고 싶지 않아서
남편과 상의하여 회사 일을 잠시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두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저도 나이도 많은데 유산 경험까지 있으니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무리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는데요. 때문에 거의 매일같이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움직임을 최소화했던 것 같네요. 임신 초기 때는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더욱 의지를 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제 몸 상태가 안중에도 없는지 임신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테니스를 치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내 남편이 맞나 싶어서 화가 났습니다. 여보, 내가 아기 낳을 때까지만 테니스 그만둬. 병원에서도 나한테 조심하라고 했는데 여보가 이렇게 운동 다니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면 내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그래. 내 말귀 충분히 알아들었지? 내가 운동 다니는 거랑 여보가 힘든 거랑 무슨 상관인데? 정말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야. 여보는 그냥 집에서 편히 쉬면 되는 거잖아. 나는 평상시처럼 운동만 다녀오면 되는 거고. 여보가 좀 그렇게 신경 쓰이면 뭐 내가 최대한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해볼게. 남편은 운동하는 게 그렇게 좋은지 제가 싫다고 하는데도 구태여 운동을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말싸움하는 것마저도 신경 쓰이고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물려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대신 운동 갈 때는 저녁 10시 되기 이전에 꼭 들어와야 돼. 알았지? 그리고 저녁을 꼭 챙겨 먹고 와. 입도 심해서 밤늦게 여보 밥 챙겨주는 것도 구역질나고 너무 힘들단 말이야. 남편은 저한테 간신히 운동에 대한 허락을 받고 알았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서로 이야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루는 남편이 운동을 갔다가 밤 12시가 다 돼서 들어왔습니다. 저녁 10시가 되었는데도 들어오지 않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깜깜무소식이더라고요. 혹시나 오는 길에 사고가 난 건 아닌지 이런저런 생각에 잠도 못 들고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헛구역질이 계속 나왔고 헛구역질을 참기 위해 베란다 창문을 열고 찬바람을 쐬고 남편을 한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 12시가 다 돼서 남편이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왔죠. 다행히 남편은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한 손에 검은색 봉투를 들고 저를 보며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마누라, 나 오래 기다리느라 화 많이 났지? 여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왔으니까 기분 풀어요. 오늘 정말 일찍 들어오려고 했는데 동호회에 새로 사람이 들어왔는데 글쎄 알고 보니까 내 중학교 동창이었지 뭐야? 내가 정말 신기해서 진짜 서로 맥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대화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 그럼 나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주지 그랬어. 여보는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는 거야? 내가 헛구역질 참아가면서 베란다에 앉아가지고 여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 나랑 집에 일찍 들어오겠다고 굳건히 약속해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은 제가 화를 내자 중학교 동창을 만나 기분이 좋았다가 저로 인해 기분이 잡쳤는지 표정이 굳어져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 일로 화를 내고 그래? 내가 방금 말했잖아. 중학교 동창을 오랜만에 만났다고. 내가 어디 가서 바람 피워서 늦게 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오바야? 당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집착하는 거 울부증이야. 이놈의 집구석 진짜 지긋지긋하다. 남편은 여자가 임신을 하고 나면 얼마나 예민한지, 그리고 저와 같이 유산 위험성이 있는 산모가 매일같이 앉거나 누워서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더라고요. 도리어 저한테 울부증이냐며 따지고 듣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임신은 저 혼자 했나요? 남편과 함께 뜻이 맞아서 한 건데 저 혼자서 이렇게 힘든 일을 모두 감당하고 있으려니 억울하기도 하고 남편한테 섭섭해서 순간 눈물이 흘렀는데요. 여보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상상조차 못할 거야. 우리 아기 지켜내려고 애쓰고 있는 아내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야겠어?
언제 철들 거야? 이제 아빠 되려면 정신 차려야지. 언제까지 본인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지낼 거냐고. 남편은 제가 철이 없다고 하자 그 말에 빈정이 상했는지 그대로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 봉투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밖으로 나가버렸는데요. 그렇게 다시 바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외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임신기간 동안에 남편과 이런저런 다툼이 잦았는데요. 특히 제가 만삭이 다 되었을 때 일입니다. 임신 초기 때에는 입덧으로 인해 잘 먹지도 못하고 도리어 살이 조금씩 빠졌었는데 임신 중기 때부터 입맛이 돌기 시작하더니 막달이 다 되어서 20kg이나 찌게 되었는데요. 살이 많이 찌고 제 몸 같지 않다 보니 움직이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특히 출산 시기가 한여름이라 더운 날씨에 만사가 다 귀찮고 짜증났는데 어느 날 남편이 테니스 동호회가 끝나고 사람들과 술 한잔하고 들어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막달에는 언제 아이가 나올지 모르니 제가 남편한테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고 저녁 약속 같은 건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둔 상태였는데요. 그걸 뻔히 알고 있는 남편이 운동 끝나면 저녁 10시가 되는데 그 이후에 술을 마시고 들어오겠다고 하니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남편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술자리 하지 말고 집으로 바로 와. 나 지금 상태 안 좋아서 당장이라도 출산하러 갈지도 몰라. 여보가 없으면 나 혼자 짐 싸서 병원 가야 하는데 설마 하니 여보가 그걸 바라는 건 아니겠지? 나 분명히 말했으니까 회사 퇴근하고 나면 집으로 와야 돼. 남편은 전화 너머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제 말이 통했는지 집으로 바로 퇴근을 했는데요. 남편을 기다리다 배가 고파서 저녁을 먼저 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보더니 한 소리 했습니다. 침대 가라앉겠다. 밥 먹고 그렇게 누워있으면 소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기 낳으려면 몇 주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오늘 꼭 나한테 집으로 오라고 했어야 했어? 나도 그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쌓여있는 게 있는데 기분 전환할 기회를 줘야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냐? 아, 이런 식으로 대화 나누는 것도 이제 지겹다 지겨워. 이제 곧 출산을 앞둔 아내한테 지겹다며 고개를 떨구고 뚱뚱해서 침대 가라앉겠다고 면박을 주는 게 이런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20kg 가까이 살이 찌는 과정에서 남편이 제 외모가 변하기도 하고 뚱뚱해져서 싫었는지 살값만 닿아도 질색팔색을 하더라고요. 같은 침대에 자더라도 중간에 큰 인형 하나를 두고 저를 대신해서 인형을 끌어안고 잤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섭섭해서 왜 저 대신 인형을 끌어안고 있냐고 물어보면 그냥 더워서 그런다고 말했는데요. 인형이 죽부인도 아니고 씌워낼 리가 없는데 그런 핑계를 대며 저를 멀리 대할 때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쌓였던 감정들이 그날 모조리 터져나왔고 울면서 남편한테 이야기했는데요. 나라고 이렇게 살찌고 싶었겠어? 임신하고 아이가 커지니까 자연스레 몸이 불어난 건데 내가 살쪘다고 만지기도 싫다고 하고 인형이나 끌어안고 자고 내가 얼마나 여자로서 수치심 느꼈는지 알기나 해? 남편은 제가 우는 것마저도 짜증이 났는지 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계속 이럴 거면 나 밖에 나가서 모임 다녀올게. 서로 말싸움만 하면 우리 아기가 다 들을 거 아니야. 여보도 태교 생각해서 나랑 말싸움하기 싫다면서. 그런데 왜 나한테 먼저 시비 거는 거냐?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온 남편한테 고생했다고 말 한마디는 하지 못할 망정. 이렇게 스트레스 줄 거면 나갈게. 남편은 본인 할 말만 그렇게 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집안에 혼자서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들은 모두 귀뚱으로 듣는 남편에 대해 하소연하기 위해 저녁 늦게 시어머님께 전화를 걸었는데요. 시어머님이 굉장히 엄격하셔서 남편도 시어머님 말이라면 껌뻑 죽었고 제가 임신을 한 상태이니 당연히 시어머님께서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저 이대로는 아이 못 낳을 것 같아요. 오빠가 허구한 날 운동한다면서 늦게 들어오고 지금도 술 마시러 나갔는데 어떻게 제가 오빠를 믿고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요? 예, 이 늦은 시간에 갑자기 전화 왔길래 무슨 큰일 났는 줄 알았다. 산 딸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우리 귀한 손주 못 낳겠다고나 하고 아유 어디서 그런 입에 못 담을 소리를 하고 있어? 퇴퇴퇴! 우리 아들을 믿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네가 어미로서 자격이 있는 건지 그거 먼저 생각해봐라. 어머님, 오빠가 임신한 저한테 뚱뚱하다고 침대 누우면 가라앉겠다고 하고 자존심 상하는 소리만 해대는데 그게 남편으로서 할 얘기인가요? 어머님께서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임신하고 나면 얼마나 예민하고 몸이 붓는지요.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니? 옛날에는 뚱뚱해도 아기만 순풍순풍 잘 낳았으면 100점짜리 며느리였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임신해도 배만 나오고 임신했을 때부터 연예인처럼 관리하고 그런다던데. 석구도 남잔데 뚱뚱해진 아내 몸뚱아리 보고 좋겠니? 남자한테 사랑받는 것도 아내 몫이다. 우리 석구가 그렇게까지 하는 건 다 이유가 있겠지. 모든 게 다 네 업보니까 별 시덥지 않은 얘기 늘어놓을 거면 아우 당장 전화 끊어. 시어머님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제 탓인 걸로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으셨는데요. 괜히 시어머님께 전화해서 욕만 얻어먹고 기분만 더 상했습니다. 그렇게 아빠로서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남편을 옆에 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기를 낳고 나니 자신을 닮은 아기가 너무 예뻤는지 아기에게 정말 잘해주더라고요. 퇴근하고 일찍 집에 들어올 때면 딸아이를 물고 빨고 예뻐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요. 아이에게만큼은 정말 100점짜리 아빠였습니다. 반면에 남편으로서는 빵점짜리였는데요. 저희 부부는 무늬만 부부였지 아이를 가운데 두고 서로 이뻐하기는 했지만 부부로서의 스킨십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부부 관계를 하는 것도 6개월에 2번 정도 할까 말까였으니까요. 심지어 부부 관계를 하자고 했던 것도 저였던 것 같고 남편은 아예 저에게 다가오지도 않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남편의 행동이 궁금해서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놀러 갔을 때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장난삼아 간접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는 오빠 낳고 아버님하고 사이가 좋으셨어요? 지난번에 어머님께서 저희 둘째도 연년생으로 나오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려면 부부가 같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 오빠가 당최 저한테 다가오려고 하지를 않네요. 제가 시어머님께 부부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남편이 당황했는지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지금 우리 엄마 앞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라는 거야. 다른 집들도 가만 보면 애기 낳고 정신없어서 스킨십도 줄어들고 애기 위주로 집안이 돌아가더구만. 당신은 무슨 엄마가 돼가지고 애한테 집중할 생각은 안 하고 이상한 생각만 하는 거야. 내가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 그냥 어머님께 당신 낳고 나서도 아버님하고 금슬 좋았는지 여쭤보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야? 결혼한 부부가 관계 맺는 건 당연한 일인데 임신하기 전까지는 매일같이 달라붙던 당신이 아기 낳고 180도 달라진 모습 보이니까 이러는 거지. 다들 주변에서 여보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더라. 저는 이때다 싶어서 속에 있던 말들을 남편한테 모조리 다 꺼내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계속 듣기 거북하셨는지 헛기침을 몇 번 하시고는 차분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연아, 네가 나를 편하게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알겠는데 내가 한마디 해주마. 지난번에도 내가 전화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남자는 여자 하기에 달렸다. 네가 이런 식으로 남편 면박 주고 못 살게 구는데 다가가고 싶겠니? 내가 아들 편 드는 게 아니라 그게 삶의 이치야. 그리고 아무리 아기 낳고 엄마가 되었어도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으면 예쁘게 꾸미고 다녀야지. 지금 거울로 네 꼴을 한번 쳐다봐라. 배는 축 늘어져서 옷태도 하나도 안 나고 화장기 하나 없이
얼굴에 난 자그마한 기미까지 다 보이는데 어떤 남자가 다 가겠겠니? 저는 시어머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남편에 이어 시어머님까지 출산하고 변한 제 외모를 가지고 대놓고 비하하시는데 서러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섭섭하기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어머님 말씀에 말을 덧붙여서 제 가슴에 비수를 꽂더라고요. 우리 엄마 말씀 잘 새겨 들었지? 다른 남자 같았으면 당신 같은 아내랑 한 집에 살았으면 진작에 바람 피웠을 거야. 당신도 TV 드라마 보면서 잘생긴 남자 연예인 보면 좋다고 웃고 있잖아. 남녀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나는 예쁜 여자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우리 연애하고 사귈 때도 내가 대놓고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 나는 당신이 마르고 예쁘게 생겨서 좋다고 했었잖아.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거라고. 근데 지금 정반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여보한테 손 하나 까딱하고 싶겠냐? 양심이 있으면 엄마 말씀대로 거울 쳐다보고 내 탓할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네. 저는 시어머님과 남편이 제 외모를 비하했던 그날을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특히나 남편이 제 본 모습이 아니라 겉모습이 좋아서 결혼했다고 하니 이런 남자야말로 바람 피우기에 딱 좋은 사람이겠구나 싶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냥 어렴풋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현실이 될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회사에 복직하기 전까지 예전의 제 모습으로 반드시 돌아가리라 굳건하게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복직하기 전에 죽어라 살을 빼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처럼 쉽게 살이 한 번에 빠지지 않았는데요. 10kg 정도는 살이 빠지긴 했지만 아기를 낳기 전보다 10kg 정도가 쪄있는 상태이니 오랜만에 저를 보는 회사 사람들은 예전에 저와 다른 모습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예전에는 워낙 마른 체격이라 살찌는 것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았었는데 원래 입었던 옷도 잘 맞지 않고 출산 후에 뱃살이 축 늘어져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니 자신감도 떨어졌는데요. 출산하고 오랜만에 회사에 출근하다 보니 새로 입사한 직원들도 많고 왠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반면에 남편은 제가 없는 동안 날개를 펼치면서 회사 생활을 했는지 말단 직원부터 모르는 직원 없이 모두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출근 첫날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당연히 남편하고 함께 점심 식사를 하려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핸드폰 연락을 했는데도 남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창문 밖을 바라보았는데 남편이 어린 여자 직원들과 다 함께 식사를 하러 나가는 겁니다. 여자 직원들에게 둘러싸인 남편의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집에서는 늘 똥 씹은 표정으로 딸아이를 볼 때를 제외하고는 전혀 웃지도 않고 인상만 썼는데 다른 여자들과 히히덕거리며 웃고 있는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정반대되는 남편의 태도가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다른 직원들과도 낯설어서 혼자 밖에 나가서 식사를 했는데요. 혹시나 사장님인데 첫날 출근부터 혼자 식사하는 모습을 다른 직원들이 보고 뒤에서 흉이라도 볼까봐 최대한 멀리 떨어진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왔네요. 그리고 사장님의 권한으로 남편을 방으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내가 회사 첫 출근한 날인 거 알고 있을 텐데 아침에 먼저 출근하겠다고 나가더니 어떻게 점심 식사 때 나를 모른 척할 수가 있어? 내가 회사 와서 적응 못하고 있으면 여보가 옆에서 직원들 소개시켜주고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어떻게 남맛도 못하게 나를 대하냐? 너는 이래서 문제야. 집에서나 밖에서나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여자처럼. 사장이면 사장답게 굴어. 여기 엄연한 회사고 공적인 공간이야. 왜 나를 여기까지 불러서 집안에서 듣는 잔소리를 또 듣게 만들어? 밖에 있는 직원들 눈치 보이지도 않냐? 남편은 예전에 백수건달 시절 때는 생각도 못하고 아버지 회사에 취업시켜줬더니 이제 저를 가르치러 들더라고요. 그동안 집에 있을 때는 아이만 키우느라 제 할 말 다 못하고 남편에게 당하고만 살았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 말 한 번 잘했다. 맞아, 나 이 회사 사장이야. 여보 너는 거들떠보지도 못하는 하늘 같은 사장님이라고. 이제 내가 복직했으니까 회사에서든 집에서든 내 권리 찾고 여보한테 막말이나 들으면서 바보처럼 살지 않을 테니까 두고 봐. 남편은 또다시 제가 하는 말이 가짠게 느껴진다는 듯이 비웃었는데요. 남편이 그러든 말든 저는 속으로 예전의 저로 되돌아가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오랜만에 회사 출근을 했더니 몸이 정말 고단하더라고요. 딸아이를 재우고 저도 평상시보다 빨리 잠들려고 했는데 식탁 위에 올라와 있던 남편 핸드폰에 메시지가 계속 오는지 전화가 오는 것처럼 울려댔습니다. 남편은 씻으러 간 상태였고 저는 처음에 전화가 왔는 줄 알고 핸드폰을 들어올렸는데요. 이 늦은 밤중에 누구한테 전화가 왔나 싶어 남편 핸드폰 잠금을 열려고 하는데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남편과 저는 연애할 때부터 핸드폰 잠금 패턴이 동일했고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 바꾼 적이 없었는데요. 각방을 쓰기 시작하면서 남편 핸드폰을 따로 만질 일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남편 핸드폰을 열려고 보니 남편이 패턴을 바꿔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촉이 정말 무서운 게 남편 성격상 핸드폰 패턴 같은 건 귀찮아서 바꿔놓을 사람이 아닌데 10년 넘게 사용했던 핸드폰 패턴을 왜 바꿔놓았을까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씻고 나올 때까지 모른 척하고 식탁 위에 다시 핸드폰을 올려놓았는데요. 마침 남편이 나오자마자 핸드폰이 다시 울리더라고요. 남편은 제 눈치를 한번 쓱 보더니 핸드폰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죠. 남편이 누군가와 연락하고 지낸다는 것을요.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남편의 핸드폰 잠금 패턴을 알아내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함께 거실에 있을 때, 부엌에서 식사를 할 때, TV를 볼 때, 핸드폰을 만질 때면 곁눈질로 남편의 잠금 패턴이 무엇인지 관찰했는데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 2주일 만에 어렵게 잠금 패턴을 열게 된 것 같네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저에게는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속으로는 누군가와 연락을 하고 지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그냥 의심만 했기를 아니기를 바랬는데요. 제가 또다시 남편이 씻고 있는 틈을 타 핸드폰을 열어본 그 순간에도 어떤 누군가로부터 문자가 왔고 남편의 바람을 증명하듯이 상대방 여자가 남편과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20대인 것처럼 상당히 어려 보였는데요. 사진에 이어 보내온 문자 내용이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오빠, 밤 되니까 더 오빠가 보고 싶다. 언제 한번 아내한테 운동 간다고 거짓말하고 우리 집에 와요. 우리 지난번처럼 오붓한 시간 보내자. 앞에 보내준 사진은 지난 주말에 꽃놀이 가서 찍었던 거예요. 카톡 프로필화 사진 하고 싶은데 오빠 생각해서 참는다. 저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차올라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두 년놈들에게 복수를 해줘야 할지, 당장에 지금 같은 집안에 있는 남편부터 어떻게든 해하고 싶었는데요. 남편이 곧 씻고 나올 것 같아서 재빠르게 제 핸드폰으로 그 상간녀가 보낸 문자 내용을 사진 찍어 두었습니다. 당연히 둘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함께요. 조금 후 남편이 나왔고 저는 최대한 모른 척하려고 했는데 남편 얼굴을 쳐다보면 화가 나서 욕부터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남편 옆을 지나가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혼났는데요. 딸아이가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다시 그 상간녀가 보낸 사진과 문자 내용을 살펴보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며 픽박했던 지난 날들과 살쪘다고 업신여기며 막말했던 지난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한테 모든 게 지겹다며 그만하고 싶다고 했던 그 말이
이제는 그만 저와 이혼을 하고 싶다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혼을 해주면 두 년놈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 다음날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전화를 받을 줄 알았는데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아는 것 마냥 한참 후에야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혹시 석구 오빠 아내분 되시는 분이세요? 역시나 그 여자는 제 전화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고 저는 굳이 저를 소개할 필요도 없이 다짜고짜 만나자고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네, 제가 누군지 역시 알고 있었나 보죠? 애기 아빠가 혹시나 이 번호로 전화가 오걸랑 절대 받지 말라고 알려줬었나요? 뭐가 어쨌거나 전화 받은 김에 이야기할게요. 전화로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우리 만나죠. 제가 왜 그쪽을 만나야 하는 건데요? 저는 그쪽 만나서 할 얘기 없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저 만나서 물 뿌리고 화풀이 하려고 만나자고 하시는 거면 사양할게요. 제가 지금 그런 취급 받을 만한 몸이 아니라서요. 상간녀는 사진 속 모습에서처럼 20대인 것 마냥 목소리가 굉장히 앳돼 보였는데요. 요즘 MZ 세대들이 뻔뻔하기 그지없다더니 유부남 만나서 바람핀 상간녀가 조강지처인 것처럼 당당하게 맞서더라고요. 그쪽이야말로 드라마를 많이 봤나 보네요. 나는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물이나 뿌리고 그런 교양 없는 여자 아니에요. 저희 남편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만나자고 한 거니까 거절하지 말고 만났으면 좋겠네요. 오늘 당장도 좋고요. 상간녀는 저한테 무언가 할 이야기가 있다는 듯이 암시를 주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좋아요. 말 나온 김에 오늘 보죠. 저도 그동안 석구 오빠가 태도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길래 그쪽 직접 만나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했어요. 나도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몸이 아니라서요. 석구 오빠 회사 근처로 갈 테니까 카페에서 봐요. 일반적으로 상간녀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부끄러워하고 조강지처에게 잘못했다며 벌벌 떨며 비는 타입. 두 번째는 본인의 사랑은 순수하고 잘못한 게 없다며 뻔뻔하게 남편을 빼앗으려고 드는 타입이요. 남편이 만나는 상간녀와 잠시 통화를 나눠봤을 때는 후자에 가까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는 상간녀를 통해 분명히 확인하고 싶은 사실이 있었고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요. 멀리서 상간녀의 모습을 먼저 지켜보기 위해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좀 더 늦게 나갔었는데 야외 의자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리를 꼬고 앉아있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남편과 같이 철딱선이 없어 보이는 어린 20대 기집애처럼 보였습니다.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는 상간녀 앞에 모습을 드러내 자리에 앉았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들더라고요. 그 몸으로 부부관계가 돼요? 왜 그렇게 석구 오빠가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나한테 매달렸는지 이유를 알겠네. 아줌마, 그 몸뚱이로 석구 오빠한테 들이민 거예요? 석구 오빠는 나처럼 쭉쭉빵빵 늘씬하고 섹시한 여자 좋아하는데 곰처럼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뱃살은 축 늘어진 돼지 같은 아내가 집에 딱 버티고 있으니 어떤 남자가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상간녀는 평상시 남편이 하는 이야기처럼 저한테 몸뚱아리가 돼지 같다며 비하했고 남편과 같이 제 몸을 가지고 저를 뒷담화했다는 생각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참 어른은 아니지만 나이도 많은데 담배 연기를 풀풀 풍기며 말을 하는데 그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더 열이 받아서 입에 물고 있던 담배꽁치를 잡아다가 바닥에 내팽개치며 말했습니다. 내 몸뚱아리가 돼지 같아 보이는데 네가 보태준 거 있니? 말은 장작처럼 생겨서 쭉쭉빵빵이라고 하니까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네가 먼저 우리 남편한테 접근했니? 아니면 우리 남편이 너한테 먼저 접근했어? 두 남녀가 바람을 피는 데 있어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중요하지 않겠지만 저는 남편이 먼저 그 어린 상간녀에게 접근을 했는지 궁금했는데요.
최근 임신 출산을 하면서 본인 아이를 낳아준 아내를 제쳐두고 먼저 다른 여자에게 접근을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상처받으실 텐데요. 그냥 모르고 사시는 게 나을 텐데. 당연히 석구 오빠가 저한테 먼저 접근했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는데 매일같이 찾아오더니 저한테 전화번호를 묻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결혼한 유부남인지 몰랐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사귀자고 하길래 당연히 나이 차이는 많이 나는 그런 싱글인 줄 알았죠. 상간녀는 저를 흘기 쳐다보면서 비웃었고 저는 남편이 먼저 상간녀에게 유부남이 아닌 척 접근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와 자그마치 15년 넘는 세월을 함께 연인으로 지냈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상간녀가 저에게 해준 이야기는 더 기가 막혔는데요. 저 석구 오빠 아기 임신했어요. 오빠는 아직 이 사실 모르고요. 그쪽이 임신했을 때부터 석구 오빠 만났어요. 저랑 사귀고 있었고 우리 둘의 관계는 그쪽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깊어요. 그쪽은 회사 사장님이지만 저는 일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고 우리 아기 낳으면 석구 오빠 같은 아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빠랑 이혼해주세요. 상간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면서 남편과 이혼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먼저 접근했다는 사실에 더해 상간녀를 임신까지 시켰다니 남편이 정말 쓰레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유부남을 만나고 그 사람의 아내를 만났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이혼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어린 상간녀에게도 화가 치밀어 올라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나한테 일말의 가책도 못 느끼니? 내가 임신했을 때 바람핀 거였으면 네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같은 여자로서 부끄럽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나한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어? 나도 살고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아줌마는 회사 사장님이니까 돈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 몸뚱이로 뭐 다른 남자 꼬시긴 어렵겠지만 임신하기 전에 사진 보니까 꽤 괜찮더만. 아줌마도 석구 오빠 같은 쓰레기랑 살지 말고 새로운 남자 만나요. 석구 오빠는 그냥 나한테 넘기고요. 상간녀는 점점 선을 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신했다고 한 여자가 담배나 피고 앉았고 엄마로서 자질이 전혀 없어 보였는데요. 격이 낮은 이 여자와 계속 맞대면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제 분을 삭힐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참다 머리채를 뒤흔들려는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아니세요? 사장님께서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니 그나저나 소희 너는 왜 여기 있는 거야? 아빠가 담배 끊으라고 몇 번 말했어. 밖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 여기 계신 분은 아빠 회사 사장님이시다. 어여 담배 끄고 인사드리지 못해? 제 뒤에는 회사 상무님께서 저에게 90도로 인사를 건네며 남편과 함께 있었는데요. 상무님께서 벼랑간 저에게 인사를 건네며 하신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멍을 때렸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 바람핀 어린 상간녀가 우리 회사 상무님의 외동딸이었고 남편은 그 여자와 바람을 폈던 거더라고요. 남편도 그 사실을 그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되었는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상간녀와 함께 한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 듯 쳐다보았죠. 상무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여자가 상무님 외동딸이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대학교 입학했다고 했던 그 딸이요? 제가 대학 입학 선물로 지갑 사줬던 그 딸이요? 사실 저는 회사 상무님 외동딸과 안면식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살아생전 상무님과 중마고우처럼 지내셨고 그러다 보니 어려서 외동딸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론 나이가 많다 보니 동생처럼 챙겨줬었는데 왠지 얼굴이 낯이 익다고 했더니 상무님의 딸이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동생처럼 생각했던 아버지의 중마고우 딸을
남편이 찝쩍거려서 임신까지 시켰다니 이런 영화 같은 일이 다 있을까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는데요. 그 순간 상간녀가 상무님을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나 임신했어. 지금 아빠 옆에 서 있는 그 남자야. 석구 오빠 아내가 아빠 상사일 줄은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잘 된 것 같다. 석구 오빠, 나 임신했으니까 이제 오빠가 나 책임져. 매일 나랑 같이 살고 싶다고 했잖아. 남자답게 이 자리에서 우리 아빠도 있으니까 오빠 아내랑 이혼하고 나한테 넘어와. 이 모든 상황은 상무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저한테도 모두 살면서 겪어보지 못할 사건이었어요. 남편은 상간녀의 말에 기겁을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임신이라니. 우리가 뭘 했다고 임신이야? 내 아이 맞는 거 확실해? 잠깐 서로 즐긴 거 가지고 구차하게 이러지 말자. 나는 내 아내랑 절대 이혼 못해. 너도 알잖아. 나 아내 없으면 내 인생 끝이라고. 남편의 말과 함께 옆에 있던 상무님께서도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남편의 얼굴을 세게 한 대 가격하면서 말했습니다. 으휴, 이 나쁜 자식아.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을 감히 임신시켜? 그래놓고 뭐라고? 어떻게 사장님이 멀쩡하게 계신 와중에 아무것도 어린애를 꼬드겨서 나쁜 짓을 할 수 있냐? 처자식이 있는 것들이 더한다더니만. 너 같은 놈들은 콩밥을 먹어야 돼. 상무님은 평상시 회사에서 친하게 지냈던 남편이 본인 딸을 건드렸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남편은 저를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저에게 무릎을 꿇고 손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나 한 번만 봐주라. 나도 이런 상황까지 올 줄 몰랐어. 남자들 한 번씩 호기심에 이런다고들 하잖아. 나는 너랑 우리 딸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들이 역겹게 느껴졌고 다른 여자와 놀아난 사실 자체에 더 이상 남편과 말조차 섞기가 싫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무릎 꿇고 받아달라고 하자 어린 상간녀는 나름의 충격을 받았는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남편이 본인에게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헤어졌는데요. 상무님은 본인이 잘못하신 것도 없지만 회사를 자진해서 그만둔 상태이고 현재 저는 남편과 별거 중에 있습니다. 합의 이혼을 하려는데 남편이 구차하게 저한테 매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어린 상간녀가 아이를 지우든 지우지 않든 상관없이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어린 딸아이가 아빠가 보고 싶다며 매일같이 울어제끼는데 마음이 아파 흔들리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현명한 길일까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